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4월 6일 월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추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냈습니다. 대한광통신 추세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도 안 오는데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월요일부터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쭉쭉 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는 뭐다?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건 세력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누차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자, 프로그램 수급을 한번 보게 될까요? 어떻죠?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70억까지 누적으로 순매도가 찍혀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프로그램이 매매했다. 프로그램의 수급은 결국 외국인들의 수급과 장 끝나고 확인해 봤을 때 동일하다고요. 자, 근데 오늘 누른다라고 해서 못 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눌리고 나면 내일 오늘보다도 더 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수급상의 이 외국인들이요, 이런 고가권의 위치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대한광통신은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운전을 할지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소리죠. 결국 본론적으로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올리는 이유는 이 전환사채의 물량을 탈출시키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자, 근데 물론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물량, 사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채라는 거 저 주식으로 전환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빌려서 회사가 갚아야 되는 물량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사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주포들, 세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세력주들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오늘 윗골이 달리고 장 막판에는 조금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번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지금 여차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경고의 제지형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 동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14,170원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투경이 재지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고가 16%까지 올렸다가 14,870원까지 갔다가 윗골에 달리고 눌리고 있는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투경에 안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장 막판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땐 누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왜냐? 투경 이후에 세력들이 더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이 광기 구간을 출현시켰는지 이 관련 갭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히 더 갈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빠르고 또 재밌고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신고가를 작성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유용하셨다라고 하면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랑 댓글은 안 유용해도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 황금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광통신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들의 최종 피날레 구간인 이 광기 구간이 출현하기도 전부터 우리 이 다른 개인분들께서 차익 실현하는 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물량을 덜어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셔서 올라갈 때 자, 매물대에 저항 없이 차익 실현 매물에 저항 없이 쭉쭉 올라가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시라고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신고가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대한공통신 왜 올라가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면적인 재료상에는 요게 있죠. 자, 엔비디아가 그것도 이 젠슨왕이 지목한 뭐 AI 핵심 기술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 광통신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이 삼성전자의 힘을 날개를 닫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요거는 표면상에 보여지는 것들인 것뿐이고 사실은 이게 진짜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뭐냐면 이전에 시작했던 건 요 전환사채 있죠? 하지만 요거는 상장이 다 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기준일이 언제냐면 2025년 6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이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24년도부터였어요. 24년도 말부터 가능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요때 바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야 작년 말부터 좀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이때부터 판단이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자, 결국 이 전환사채의 세력들이요, 이 통신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흐름들 과정들 속에서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의 상장이 진행된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요 구간에서 좀 매도가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액을 보시게 되면 얼마죠? 여기 나와 있어요. 947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요런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만 매도를 하고, 자, 여기 3,000원까지 올리고 2,000원, 3,000원에서만 나와도 2배, 3배입니다. 2배에서 3배까지만 해도요, 절대 적지 않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표면상으론 첫 번째 물량, 전환사채의 물량이 엑시트가 되고 나서 마지막은 이거죠. 이 하단부에서 매집을 진행했던 이들이 메인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간 게 메인이에요, 메인. 특히나 그리고 이런 재무가 좋지 않은 세력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유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얘도 지금 83.4%나 됩니다. 실제로 상장 주식 수의 대다수가, 그것도 80%, 83%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진짜 좋은 회사다라고 하면 이 대주주의 지분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뺏깁니다.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적대적 M&A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광통신의 대주주 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떻죠? 자, 이 최대주주 지분이 16%입니다. 얘는 좀 낮은 편이에요. 사실 지금이야 시총이 좀 많이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덩치가 커진 거지, 예전에 이 구간 있죠? 한 1,000원도 안 됐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의 시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예요? 1,000원 밑에서는 시총이 2,000억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로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하면 어디서? 자, 요런 구간들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이 세력주들의 기본적인 특징, 유통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으며 재무구조도 좋지 않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근데 우리 대한광통신은 특이한 게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뭐냐면 얘네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회사채가 있을 거고, 이건 상환되지 않은 거고요. 기준일은 25년 12월 31일에 본 겁니다. 자, 회사채는 우리가 걱정하는 전환사채랑 다르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야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특이하게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자가 얼마짜리냐면 무려 10%나 돼요.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발행일자를 봐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여기 보이시죠? 납입일 25년 8월 29일인데, 근데 요게 차트상에서 봤을 때 언제쯤이냐라고 하면, 자, 바로 요 무렵입니다.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려 했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좀 신기해요. 왜냐면 회사가, 이 회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대한광통신이 시작됐다, 뭔가 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만기일이 언제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에 이 YKT H제일 주식 회사 여기다가 이자율 10%짜리 빌려준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만기일이 있지만 26년 8월 29일 요때가 만기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전까지 요때는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 이 대한광통신의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죠?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자, 얘네는 영업이익도 나지 않고요. 이 적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됐죠? 거의 4,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러면 재무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속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 한번 들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종목들도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대우조선해양 채권은행 출자 전환을 합의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 출자 전환이 뭐죠? 빌려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요거를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걸 합의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종목으로는 누구죠?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높은 확률로 이 하나오션처럼 대한광통신이요 출자 전환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17년도의 기사인데요. 이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이 재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선업계가 안 좋고
투자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재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적자를 면하지 못하니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출자 전환을 합의한다. 채권자랑 합의가 돼야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뿐만 아니라 또 있었어요. 자, 이 현대상선 1조 4천억가량의 출자 전환이 확정됐다라는 기사가 있죠. 얘네는 누구예요? 지금의 HMM입니다. HMM조차도 과거에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출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 돈을 업황이 안 좋으니까 못 벌고 갚지 못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에게 주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출자 전환을 했다. 자, 근데 이 출자 전환을 받는, 이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돈 말고 주식으로 받는 요게 매력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오케이 동의하고 출자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주식이 안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것 같으면 주식으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이 채무 있죠. 사채들, 이것도 높은 확률로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성격을 표면적으로 가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전환사채는요, 고점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분이 있어요. 왜 주가를 올려야 되는지. 현재 전환사채는 없지만 뭐가 있다? 회사채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8월 29일 이전에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8월 29일까지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여지가 읽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라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꼭 남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 명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 보니까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패턴, 자, 요거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는 했지만,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투자 경고가 걸리게 되면은 다음에는 경고 상태에서 미친 듯이 올라가면 거래 정지까지도 수반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지가 나오는 구간들은 흔히 말하는 이 광기 구간이 출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위치상 역사적 신고가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광기 구간이 출현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광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1월 달에 엄청나게 올라갔던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딱 그랬었어요. 얘도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였냐면 12,500원입니다. 이때부터 돌파한 다음 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더니 그 다음 날도 가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투경이 걸리고, 자, 거래 정지가 되죠.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면서요. 근데 이 구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SK가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보내면서 휴림 로봇을 올려버립니다. 사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기사를 내보낸 다음에 우리 개인분들로 하여금 이거 진짜 인수가 되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인수되면 진짜 엄청 가겠다라고 매수를 하시거든요. 진짜 매수하고 싶어 안달난 종목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을 출현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엑시트가 나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얘도 매집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때요? 가파르게 매집을 하고 동시에 청약도 진행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주 정도가 청약률 180%를 달성시켰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매집했던 물량과 전환사채 물량, 그리고 이 증자 물량까지도 전부 다 엑시트가 됐겠죠. 이런 구간들 속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죠, 물량을 다 털고 나가기 위해서 광기 구간을 출현시킨 다음에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세력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은 유통 비율이 몇 %예요? 94%나 됩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진짜 기업이 좋다라고 하면 내가 이 대주주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을 뺏기기 싫기 때문에 유통 비율을 높게 만들지 않아요. 보유 지분을 꽉 쥐고 있는다라는 거죠. 왜요? 대주주 지분이 최소한 30%는 돼야지 경영권 방어에 수월하거든요. 그래야지 적대적 M&A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이런 휴림 로봇 같은 재무도 안 좋고 전환사채가 빈번하고 유상증자도 가끔씩 때리고 유통 비율까지 높다. 야, 요거는 완벽한 세력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높은 확률로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강통신 역시나 이런 거래 정지를 수반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관계 구간이 나오면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세력들이 마지막 이 피날레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좋아요. 좋은데 거래 정지까지 나오고 열광하는 이런 광기의 자리에서 정말 대한강통신이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이 광통신으로 차세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얘네로 결정했다. 뭐 지분 투자가 들어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나오면서 개인분들로 하여금 부추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 보통 세력들이 투경을 풀고 가기 위해서 조정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자주 강조드렸죠. 그래서 투자 경고 해제 이후 4일에서 5일 정도가는 이때 초입부터 조정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답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5에서 6일 차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투자 경고가 완벽히 해제가 되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혹여나 대한강통신이 오늘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투경을 피해서 살살살 올리거나 혹은 투경에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뺐다가 다시 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회사채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었죠. 근데 요게 일정이 8월 29일이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관계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엑시트를 한다? 요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운전은 주포의 전적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늘 투경 피해가고 살살 올린다. 그리고 무조건 투경 걸리면 조정 나온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 모든 시나리오를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는 현명한 투자자로서 이 시나리오에 항상 우리의 이 대응 방안들을 넣어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리면 물려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혹여나 살살살살 올린다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경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종가를 확인해보고 14,170원, 자 여기부터 투자 경고가 걸린다라고 했는데 종가를 지켜봐야겠죠.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느냐 아니면 투경 피해서 올리느냐. 그러면 투자 경고가 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일단 제일 위험한 건 거래 정지를 동반하게 되면서 올리는 거. 자, 올라갈 때는 좋지만 어떻게 돼요? 광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요거는 조심하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황금손이요, 이 모든 방안들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항상 누구보다 빠르고 중요한 내용들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들이 좀 중요했다, 도움됐다 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시청하시도록 좋아요랑 댓글로 신고가 쭉쭉 가달라는 의미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기 전에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와, 선물이라고 하면 뭘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섹터 자체도 광통신 섹터 강하죠?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랑 뭐 전자결제, 리튬, 일단 2차전지도 강하지만 뭐 결제, 스테이블 코인 얘네도 보이는데 얘네는 몇 세죠? 맞습니다. 이 다날이 오픈 AI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좋은 내용이 나왔죠. 바로 이 기사인데, 다날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한다.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AI 에이전트 재단을 입성했다. 여기서도 꽤나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네요. 이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AI 결제 관련주들, 자 얘네들이 좀 좋아요.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얘네도 좀 좋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좋냐라고 하면 맞습니다. 광통신이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 이 광통신 관련 광통신 섹터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광통신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만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가는, 이런 전쟁 관련해서도 눌려 있을 때도 가는 광통신 기업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굴 보시면 좋냐면 대한광통신 물론 좋습니다. 얘도 앞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광통신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광통신이 앞으로 쭉쭉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솔직히 대한광통신은 어느 정도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광통신 기업들 중에서 안 올라간, 바닥에 있고 앞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요런 애들이 이 수익률 자체, 그러니까 파이가 더 크겠죠. 왜냐면 사실상 모델라든지 머큐리, 빛과전자, 대한광통신 얘네들이 간 다음에 시장은 안 간 광통신 기업들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 광통신 관련 종목인데 얘도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바로 차트부터 좀 보여드려 보자면 얘도 근데 대한광통신처럼 충분히 세력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차트부터 보자면 자, 어때요? 맞아요.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 갇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자,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왜냐? 이 세력들이 다른 건 다 속여도 절대 속이지 못하는 건 이런 거래량들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매집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그리고 나서 광통신 관련 이 광통신 섹터 자체가 좋으니까 추세를 바짝 들어서 올리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동안 뚫어내지 않고 있었던 절대로 안 올리던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했어요. 그죠? 근데 뚫어낼 때 보시면 중요한 게 뭐다? 이 앞전에 나와주었던 거래량들보다 전혀 한참 부족한 거래량으로 여기를 뚫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개인분들 모르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돈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장의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단기 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떻죠?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 자체가 자, 저점 들어올려주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상방으로 열려있죠. 그리고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갱신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올린다 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 밑구간으로 온 매물이 존재하지 않죠? 왜냐? 52주 신고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주가 자체를 올린다라고 하면 진짜 언제든지 빠르면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에 있거든요. 이 말은즉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뚫어주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없이 돌파한 이후에 추세를 완벽히 우상향 추세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얘도 누구처럼 갈 수 있냐? 맞죠? 대한광통신, 우리기술, 휴림로봇. 자, 이런 종목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을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매집이 완전히 잘 되어 있고요. 얘도 생각해보면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무려 90%에 달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요? 맞아요. 얘도 전환사채가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가 앞으로도 상장될 게 남아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세력들은요 이런 전환사채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자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국엔 최종적으로 광기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게 메인 물량이라고 했죠. 여기서 매집했던 물량을 개인분들에게 엑시트를 한다. 털어내고 나서 엑시트를 하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리는 이유 재료들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통신 섹터 자체의 재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것 때문으로 표면적으로 올리고 있지만 첫 번째는 얘도 전환사채가 상장이 되면서 이탈이 나올 거고요. 이것 때문이라도 비싼 위치에서 팔기 위해서 주가를 들어올려주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광기 구간을 만들어내려면 자 어디 구간이요? 맞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인 이 구간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거든요. 대한광통신 보셔서 아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니까 쭉쭉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도 전환사채 출현 때문에 주가 올리다가 어떻게 돼요? 엑시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조정을 줄 수 있겠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역사적 신고가까지 도달시켜서 광기 구간을 출현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자 타점 잡아도요 역사적 신고가 65,000원입니다. 오늘 종가 얼마냐? 현재 주가가 27,000원 정도, 26,000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200%가 넘죠? 거의 한 250% 정도가 되는 건데 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250%만 봐도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다행입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더 끝까지 올라간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휴림로봇도 아까 차트 보여드려서 기억하시겠지만 얘도 역사적 신고가 위치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12,500원. 근데 여기 뚫고 나서 광기 구간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죠? 얼마까지요? 뚫고 나서 2배를 더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광통신 관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까지 250% 자 여기서 2배를 더 간다? 그러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셔도 자 500%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출발점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른 종목들 뭐 태양광통신이 먼저 가고 뭐 RFHIC, 솔리드 이런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가고 나서 안 간 애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가 이 종목의 진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시면요, 적어도 이 전환사채가 상장하는 그 일정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 길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광기 구간까지도 500%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만큼 꼭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우리 선배님들이 모아가셔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슈팅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이 광통신 관련 종목 공유를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요,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대한입니다.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황금손이요 어렵게 준비한 광통신 관련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광통신이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혹여나 이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단체 문자 통해서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감 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꼭 대한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